시장의 수많은 이슈와 종목 가운데 옥석을 가리는 시간입니다. 차영주의 옥석 가리기 MTN 차영주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부터 보여주십시오. 오늘은 전략에 관한 것인데요. 긴 연휴를 앞둔 증시 투자 전략입니다. 먼저 간밤에 있었던 미국 FOMC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금리는 동결인데 매파적 금리 동결이라는 단어가 전부터 있었고 확인됐습니다. 위원님 평가는 어떠십니까? 파월 의장의 입장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확인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파월이 변했다라기보다는 시장에서 원했던 답을 구하지 못했다라는 게 정답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꾸준히 우리가 2%대까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다양한 지표들을 보면서 평가를 하겠다라고 말을 아껴왔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냈다라는 얘기들을 끊임없이 해왔죠. 특히 이제 파월 같은 경우 그동안의 말과 다르게 시장에서는 중립금리에 대한 얘기라든지 물가 목표치를 2%에서 3%로 올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지난달부터 나왔었던 것들이 사실이죠. 이거는 파월 의장이 말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월가에서 그들이 바라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물가 목표치를 2%에서 3%로 올리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부분들은 그러면 현재 수준에서 강력하게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월가는 봤었던 거고 또 중립금리라는 개념을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금리 수준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파월 의장은 지난번에 유럽에서도 그렇고 이번에도 이러한 단어의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라는 것이 시장으로 하여금 역시 파월은 그 생각을 밀고 나가는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파월 의장은 여전히 2%대까지 물가를 낮추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하게 의사를 표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서 이번에는 동결했습니다만 11월과 12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당연시 열어놨다라고 시장은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내년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견해가 조금 낮아졌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바랬던 바를 얻지 못했습니다만 월가가 할 수 있는 행태 단 한 번의 금리 인상 정도는 이미 우리가 예견했었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과 일치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FOMC 결과가 발표되고 뉴욕 증시도 막판에 좀 더 밀렸고요. 나스닥은 1.5% 밀렸으니까 성장주들이 부담을 받은 거 맞은데 다우는 0.2%니까 많이 안 밀렸는데 우리 시장이 오늘 하락폭이 크거든요. 코스피가 1%, 코스닥이 1.6%, 나스닥 빠진 만큼 빠집니다. 이렇게 좀 약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앞으로 국내 증시 방향성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장 초반만 하더라도 국내 증시가 그렇게 생각만큼 빠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들이 이제 좀 견뎌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했고 반도체도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지수가 하락 구간에 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코스피, 코스닥 다 공교롭게도 일단은 지지선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시기입니다. 코스피도 지지선이 중요했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 어제 120일 이동평균선으로 올라왔습니다만 오늘 깨고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 장 막판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지수가 밀리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 항상 시간차로 이제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당일날 움직이기보다는 다음날 움직임 폭들이 더 컸기 때문에 오늘 밤에 뉴욕 증시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당일날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밤에 이제 어떻게 나타날 건지 불안한 감들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낙폭을 키워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뉴욕 증시의 영향보다는 국내 증시의 자체 체력에 대한 부분들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뉴욕 증시에 대한 영향들이 컸다라면 오늘 개파락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뉴욕 증시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강화되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받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개장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약하진 않았었고 시간이 갈수록 흘러내린다라는 것은 오히려 저희는 다음 주에 있을 연휴에 대한 추석 연휴에 대한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 서로 이제 눈치 게임이 시작된 거죠. 처음에는 좀 견디는 듯 했습니다만 지수가 조정을 받고 종목별로 하락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것을 차익을 좀 실현하는 것이 내가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전히 특정 종목들 같은 경우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조금 약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문제는 지금 저희가 버텨줬었던 것들이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섹터인 상태인데 미래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2차 전지와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변동성이 시작됐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다소 우려감이 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전히 그러다 보니까 뭐 2차 전지가 좀 반등이 옵니다만 완전히 주도 섹터로 다시 떠오르지 못했고요. 반도체가 약하고 그런 흐름들이니까 테마주 흐름들이 나타나고 시장도 안 좋고 이제 계절상 배당주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배당도 투자가 그렇게 또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당이 지금 받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배당주에 대한 시각, 전략 좀 주세요. 배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부 시장에 있어서 조금 오해를 보면 우리가 이제 배당 정책이 바뀌는 내용들을 네. 제가 연치해 드렸습니다. 그거는 올해 해당되는 게 아니고 2024년 4월 달에 2025년 4월 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배당 받는 것은 2024년 4월 말에 이제 받는 거고 2025년 4월 달에는 이때 우리가 주총 끝나고 이제 배당을 받으니까 올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깜깜이 배당 투자의 마지막 해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배당과 관련해서는 보통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배당에 대해서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배당에서 한 5% 받는 것보다 금리가 높으니까 오히려 채권을 사는 게 더 낫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나온 뭐 증권사 리포트를 보게 된다라면 시중금리와 배당 투자에 대한 그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금리가 높을 땐 배당 매력이 떨어지고 2020년처럼 금리가 낮을 때는 배당에 대한 매력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상관관계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배당에 대해서 지금 이제 몇몇 업종들이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보험, 은행, 증권 이런 것들이 배당주로서의 매력을 더욱더 뽐내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는 거죠. 배당은 총 3번에 나눠서 보통 투자를 합니다.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한 번, 12월 초에 한 번,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배당을 받는 12월 말에 한 번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이루어지는 거와 12월 초에 이루어지는 것은 시세를 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을 하는 거고 지금 실질적으로 배당을 받겠다라고 투자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업종들이 그나마 좀 움직이고 있는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나름대로 유효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보험 같은 경우는 이번에 KFRS 17 적용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이익이 크게 증가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다른 업종보다는 상대적인 매력도가 더욱더 부각될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배당주는 사실 고배당주로 분류되면서 배당을 많이 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오르면 배당 때문에 샀다면 올라줄 때 팔아주는 게 사실은 왜냐하면 연말까지 가지고 있기가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초 되면 또 배당락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작년 올 초에도 기억나는 게 은행주나 이런 변동성 되게 크게 나타났어요. 예, 그죠? 맞습니다. 네. 예. 물론 이제 그게 아닌 기본적인 펀더멘탈이나 실적을 본다면 추가적으로 다르겠지만요. 자, 이미 사실 추석 연휴 이제 FOMC까지도 끝났고 오늘 목요일, 목금 다음 주 월화수인데 우리 시장은 이미 한 이번 주는 연휴 모드에 이미 들어간 것처럼 소강 상태입니다. 연휴 전후 그러면 전체적인 포트 비중이라든지 이건 이제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게 전략상 좋을까요? 연휴 때 돈을 찾으시겠다면 월요일까지 주식을 팔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 화, 수 우리가 3일 동안 시장이 열리는데 3일 수도 결제이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 월요일까지 주식을 매매하셔야 그러니까 그 극단적으로 월요일 날 주식을 파셔야 수요일 날 돈을 찾을 수 있는데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주식을 팔게 되면 추석 때 돈을 못 찾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트레이딩, 그러니까 이제 조금 테마주라든지 이런 쪽들로 움직이는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추석 때는 주식을 들고 가는 그 경우도 주식을 굳이 팔아야 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이익이 난 업종에 대해서는 다소 이익을 실현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추석 연휴가 길다라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10월 달 들어서 주식시장의 방향성이 바뀔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현금화 전략들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이 좀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렵지만 10월 달에 들어가면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주도했던 업종 외에 다른 업종들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시장의 색깔이 바뀔 것이고 그때 가서 종목을 교체하는 것보다 지금 일단 이익을 어느 정도 실현한 이후에 그때 가서 대응하는 현금 비중을 높여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하반기 장세나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현금을 좀 비중 확대하다는 얘기 동의하고요. 꼭 추석 전이니까 옛날처럼 추석 전에 주식 들고 갈까요? 팔고 갈까요? 전통적인 레토릭입니다. 그지 사실 네. 뭐 추석 때 돈 쓰려고 뭐 추석 때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물론 뭐 한 돈 1,000만 원씩 주시려면 돈이 필요하겠지만 그죠? 네. 뭐 그것 때문에 팔고 이런 거는 지금 장은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는 어쨌든 이제 전반적인 이제 하반기의 장세를 봤을 때 현금을 좀 가져가자. 결국 이제 추석 지나고 이제 4분기가 시작되고요. 네. 추석 다음 장세를 지금 생각해야 되는데 4분기 흐름을 놓고 보면 전반적인 생각해야 될 변수들 그리고 전략은 어떠세요, 위원님? 일단 반도체가 조금 살아나는지 여부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아요. 2차전지는 우리가 더 먼 미래를 보는 거고 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4분기 때 D램에 대한 수요, HBM이 아니라 D램에 대한 수요가 나타날지는 좀 봐야 되겠고 경기 민감주라든지 수출 민감주들의 실적이 살아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 경기 데이터가 조금 이제 살아나는 쪽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부동산 문제가 심각합니다만 이것이 중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개별 이슈일 가능성이 있고요.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면 우리 수출 데이터들이 살아날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수출 관련주들이 그동안 상당히 주가 퍼포먼스가 약했었던 것들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새롭게 나타나겠죠. 어쨌든 3분기가 이제 끝나고 4분기가 시작되지만 벌써 눈은 내년을 향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올해 이제 실적이 새롭게 늘어나는 업종에 대한 관심들을 봐야 되겠고 이제 실적 시즌이다. 그러니까 그렇지. 단순하게 FOMC라든지 이런 퍼포먼스보다는 실적에 집중해야 되는 3, 4분기를 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적이니까 기대감보다는 실적이 이제 사실 실적 시즌이 아닌 공백기의 기대감으로 사실 테마들이 갔던 측면도 그렇죠. 있거든요. 이 실적을 확인해야 될 시즌이 돌아옵니다. 유념하겠고요. 차영주의 옥석 가리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차영주 전문위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